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배터리팩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인산철 대용량 파워뱅크는 많이 있는데 약간 작은 사이즈로 간편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좀 휴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파워뱅크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그 배터리팩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5A 아우어 용량의 리튬이온 21700 배터리를 사용을 해서 3S12P로 만들어 줄 건데, 배터리 용량은 약 60A 아우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리튬이온 배터리로 3S12P 60A 아우어 용량의 배터리 팩을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팩으로 해서 셀 작업을 할 때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이 홀더를 이용해서 또 절연 작업까지 확실히 하면서 배터리 작업에 좀 필요한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한번 배터리 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21700 사이즈의 5A 아우어 용량 5000mAh 아우어 용량의 배터리를 사용을 할 거고요. 배터리의 고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홀더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3구짜리 홀더인데 이렇게 옆으로 조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셀 구성을 맞춰서 이렇게 조립을 하시면 돼요. 이 홀더 같은 경우는 2개짜리도 있고 하나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는데, 저는 3개짜리로 해서 3S12P 6줄이죠 3S6P 배열의 홀더인데, 이거를 이렇게 양 옆으로 하나를 더 조립을 해서 이런 식으로 구조를 잡아주면 12개씩 플러스 12개, 마이너스 12개, 플러스 12개 이렇게 배터리를 고정하면 되겠죠. 그럼 먼저 플러스 12개를 이쪽에 이렇게 올려 볼게요. 자, 이렇게 홀더를 사용하게 되면 이 중간에 셀 간 절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셀 간 간격을 위쪽에 홀더를 연결을 했을 때 이렇게 띄어서 잡아주기 때문에 별도의 셀 절연은 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부피가 커지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홀더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는 종이 절연링을 붙여서 배터리 플러스극 절연은 해주셔야 됩니다. 플러스극 같은 경우는 이쪽 가운데가 플러스지만 이쪽 테두리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니켈이 눌렸을 때 플러스 단자와 이쪽 수축 튜브가 벗겨지면서 눌림이 있으면 쇼트가 나요. 그래서 가장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배터리 안쪽에도 절연링이 들어가 있지만 바깥쪽에도 정의 절연링으로 한 번 더 절연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플러스 극이 위쪽으로 향하도록 하고 배터리 12개에는 절연링을 붙였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 옆으로 마이너스 12개를 연결을 해줄 건데, 이제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또 절연링을 붙여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붙여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옆쪽으로는 마이너스 12개가 오도록 했고요. 그 다음은 이쪽 다시 플러스 12개. 이렇게 또 12개의 플러스를 위치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면 배터리 배열은 끝났어요. 그럼 위쪽으로도 이 홀더 3S12P 배열의 홀더를 또 끼워줘야 되겠죠. 홀더를 씌워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죠. 이렇게 홀더로 고정을 해줬으니까 이제 배터리 연결을 해야 되겠죠. 가장 먼저 이 앞쪽에 있는 플러스 12개를 먼저 연결을 해주고 B 플러스로 정해줄 겁니다. 우리가 3S 배열의 B-, B1, B2, B3 B3가 되는 B 플러스 이쪽 12개를 먼저 연결을 할게요. 자, 연결을 할 때는 이 배터리에 이제 니켈을 이용해서 연결을 하잖아요. 위쪽에 이 홀더가 있지만 그래도 이 중간에는 또 이 남는 절연링을 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붙여줄게요. 니켈이 혹시나 눌렸을 때 이 작은 공간이라도 또 쇼트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어차피 버려지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렇게 중간에 혹시라도 절연이 될 수 있도록 이 작업은 플러스 극에만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극은 배터리 전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자, 니켈 같은 경우는 8mm 0.2T의 도금 니켈을 사용을 합니다. 이 정도면 뭐 소형 파워뱅크를 사용하는데 충분한 연결 니켈이 되는 거예요. 자, 가장 먼저 이쪽 플러스를 연결을 할 건데, 자, 우리가 니켈이 들어가게 되면 간혹 이 모서리가 이 배터리 사이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극에 연결되는 니켈은 모서리를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좀 잘라줄게요. 이런 식으로 모서리가 혹시나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가서 사고가 나지 않게 플러스 극 쪽만 이런 식으로 잘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터리에 놨을 때 보이시면 옆으로 안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스폰 연결을 할게요. 스폰 연결을 할 때는 한쪽
봉은 꽉 눌러주시고 다른 봉을 가져다 대면서 스위치를 누르면 자, 이렇게 스폿이 되겠죠. 한 번 더. 그리고 최대한 이 니켈을 반드시 이 배터리가 돌아가니까 이렇게 니켈이 움직이니까 반드시 고정을 해준 상태에서 두 번째 배터리에 스폿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플러스 6개를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 6개도 연결을 하고 이제 또 이쪽을 작은 단자로 병렬로 또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1S12P를 3덩이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이 옆에 사이사이를 연결을 해서 12개를 하나의 단자로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스폰 연결로 해서 12개의 배터리를 플러스만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줬어요. 제가 아까 이쪽은 B 플러스로 사용한다고 했죠. 우리가 3셀 배터리니까 B 플러스는 B3이 되기도 합니다. 숫자로 회로와 연결될 단자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B 플러스. 자, 다음은 뒤집어서 이제 B 플러스 밑으로 내려온 단자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돌리기가 약간 애매해요. 확실하게 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음 연결은 그 옆에 있는 마이너스 단자 12개 플러스 단자 12개 여기 있는 24개를 한꺼번에 연결을 해버릴게요. 그래서 B 플러스 옆에 B3 옆에 오는 단자는 이제 B1 단자가 될 겁니다. 여기에 있는 24개의 단자를 한꺼번에 연결을 할 거예요. 그럼 6개씩 연결을 하고 이렇게 4개씩 또 6개를 연결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B 플러스 옆에 있는 마이너스 단자하고 플러스 단자 총 24개를 연결을 했는데 자, 이쪽은 이제 이름은 B3 옆에 있는 B1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뒤집어서 이제 뒷면도 똑같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뒤집어서 이 B 플러스 밑으로 내려오는 단자를 찾을게요. 자, 아래쪽이 아직 고정이 안 됐으니까 아래쪽을 잡아주고 그대로 뒤집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방금 전에 B 플러스에서 내려온 마이너스 단자가 이쪽이죠? 이쪽 마이너스 단자하고 이 옆에 있는 플러스 단자 또 24개를 연결을 하는 겁니다. 아까 B 플러스 옆에 B1을 연결한 것처럼 이번에는 반대로 B 플러스에서 내려온 마이너스하고 이쪽에 있는 플러스를 연결을 해서 직렬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B2가 됩니다. 똑같이 연결을 해줄게요. 이렇게 B 플러스에서 내려온 마이너스 단자하고 그 옆에 있는 단자를 연결을 하고 이번에는 이쪽을 B2라고 표시를 해줄게요. 그럼 옆에 마이너스 12개 남았죠? B 플러스가 있으니까 B 마이너스가 있는 겁니다. 그럼 B2 옆에는 B 마이너스가 와요. 그럼 여기에 있는 12개를 연결을 하면 3S 셀 연결이 마무리가 됩니다. 3S 12P 배열이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쪽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을 하고 이쪽을 이제 B-라고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3S12P 배열의 배터리 팩 연결이 완료가 됐어요. 자, 이 홀더로 만들어서 최대한 안전하게 만들어졌겠죠. 움직임도 없고. 우리가 보통 충격으로 인해서 이 셀 간 수축 튜브가 벗겨져서 쇼트가 나서 사고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홀더를 사용하면 이렇게 틈이 있으니까, 그리고 위아래에서 꽉 잡아주니까 충격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킥보드 만드시는 분들, 움직임이 많은 배터리 같은 경우는 꼭 홀더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3S12P 60A 아우어 용량의 배터리 팩 셀 연결은 마쳤어요. 제가 처음에 연결했던 B 플러스 있죠? 자, 이 B 플러스 12개를 연결을 하고 뒤집어서 B 플러스에서 내려온 마이너스 단자하고 그 옆에 있는 플러스 단자 직렬로 연결을 해서 B2가 되고요. 또 B2 플러스 단자에서 내려와서 가운데에 이쪽 마이너스 단자하고 플러스 이렇게 또 직렬로 연결을 해서 B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B1 플러스 밑으로 내려오는 마이너스 혼자 있는 단자가 B 마이너스. 그래서 이제 B-하고 B+하고 전압을 재면 우리가 사용하려는 12V 전압이 나오겠죠. 자, 배터리 바깥쪽으로는 캡톤 테이프로 일단은 한번 절연 작업을 한번 해주고요. 또 종이 절연지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절연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BMS를 이 위쪽으로 연결을 해줄 건데, 자, 이 위쪽에 BMS와 연결될 단자를 빼고는 또 절연 작업을 먼저 해줄게요. 단자가 넓다 보니까 이런 가위에 눌려도 쇼트가 나니까 먼저 최대한 절연 작업을 해주고 BMS는 마지막으로 연결하겠습니다. 한쪽 단자만 남겨놓고, 이제 그러면 이 위쪽으로 BMS를 연결을 할 건데, 자, BMS가 부착되는 자리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보호하던 판이에요. 제가 예전에 여분을 좀 놔둔 건데, 이 위쪽에 이렇게 판을 올리고 나서 그 위쪽에 이렇게 BMS를 연결을 할게요. 최대한 절연 작업을 확실하게 해주는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절연지를 위쪽에 한 겹 더, 종이 절연지를. 자, BMS는 임시로 고정을 해뒀고요. 이제 여기 있는 단자와 방금 전에 표시해놨던 이쪽 단자들하고 납땜으로 선만 연결을 해주면 BMS 연결이 끝납니다. 자, BMS 같은 경우는 3S 100A라고 적혀있는 녀석인데, 뭐 실제로 100A까지 출력이 되는 제품은 아니에요. 뭐 이 제품은 제가 사용해보니까 한 50A까지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회로인데, 그래도 일반적인 회로보다는 용량이 높은 녀석이라서 이 녀석을 사용을 합니다. 단자가 좀 작아서 납땜하기가 좀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하나씩 연결을 해볼게요. 자, 이 회로 같은 경우는 연결 방식이 좀 다른데요. 자, 여기 표기값을 보면 B+, B4, B3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제품은 3S용이지만 표시값이 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연결했던 B+를 연결하면 되고, B4 단자가 이제 B2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B3가 B1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두 개의 단자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 B-를 B-에 연결을 하면 돼요. 총 4개의 단자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제 회로와 동시에 녹여주시면 됩니다. 잘 연결됐죠? 자, 이 선 같은 경우는 B+ 쪽으로 와야죠. 여기 앞쪽에 있는 B+ 단자에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에 납을 붙여주시고요. 전선에도 납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두 개의 단자를 동시에 녹여주시면 납땜 완료. 자, 이렇게 B+는 연결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그 옆에 있는 B2. 역시나 항상 전선에는 납을 붙여줘야 됩니다. 두 개를 같이 녹여주세요. 자, B2는 어디 있죠? B+ 밑쪽으로 내려와야 되죠? 이쪽 단자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와주면 되겠네요. 2 단자에도 납을 붙여주시고, 전선에도 납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같이 녹여주시면 납땜 완료. 자, 이렇게 B2까지 연결했어요. 그 다음 단자는 B1이죠. B1도 연결 잘
해주고요. 자, B1까지 연결을 했어요. 그럼 마지막 B-입니다. B-는 이제 이쪽 단자죠. 자, B- 같은 경우는 단자가 큰 이유도 있고 출력에 관여되다 보니까 좀 두꺼운 12AWG 실리콘으로 연결을 할게요. 똑같이 납을 좀 골고루 묻혀줄게요. 이렇게 좀 넓게 발라주고 전선도 골고루. 앞뒤로. 자, 이렇게 코팅 되듯이 골고루 발라주면 돼요. 그리고 두 개의 단자를 이제 같이 녹여줍니다. 이때 인두기의 온도는 370도, 380도 정도 있어야 됩니다. 자, 같이 녹일게요. 단자하고 같이 녹을 때까지 대주고 녹으면 띄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완벽하게 붙습니다. 배터리 단자 쪽에 납을 좀 여유롭게 붙여주시고, 이렇게 B-까지 연결을 하니까 이제 BMS 연결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에 있는 P-하고 B+하고 측정을 해서 전압이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먼저 배터리의 전압을 재볼게요. B+, B-. 자, 9.814가 나오네요. 그러면 B-가 아닌 P-의 체크. 자, 9.813 똑같이 나오죠? 9.814. B-도 9.813. P-도 9.813. 이렇게 동일하게 나와서 이제 회로 연결은 잘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러면 이 배터리의 메인 출력 단자를 뽑아야 되잖아요. 출력 단자는 B+ 쪽에 또 선을 하나 좀 두껍게 연결을 할 거고요. 그리고 출력 P- 쪽에 마이너스 단자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빼줄 거예요. 외부 쪽으로 단자로 빼줄 겁니다. 역시나 출력선은 실리콘 12AWG 정도 사용을 해서 XT90 단자로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XT90 단자에 먼저 선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로 쪽에 연결을 해야지 쇼트 없이 좀 쉽게 연결할 수 있어요. 자, 회로를 보시면 P-가 있고 C-가 있는데 그냥 동일한 단자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거 하나로 연결을 해서 그냥 연결을 할 겁니다. 뭐 충전 따로 출력 따로 연결을 해도 되지만 뭐 어차피 똑같은 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출력 단자 연결을 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출력 단자까지 연결을 해줬거든요. 이제 절연 작업만 하면 배터리 팩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밸런스 케이블도 하나 동일하게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바닥에 올렸을 때 이렇게 양쪽으로 튀어나온 단자 있죠. 이 두 개가 하늘을 보고 있을 때 맨 끝쪽 오른쪽이 B-에서 차근차근 하나씩 올라가시면 돼요. 자, 회로 쪽에 그냥 덧대서 연결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살짝만 이렇게. 자, 이렇게 회로 위쪽으로 밸런스 케이블도 연결을 했어요. 이제 이쪽 단자들을 전부 다 절연 작업을 하고 테이핑 작업을 하면 배터리 팩 완성이 돼요. 3S12P 60A 아우어 용량의 배터리 팩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절연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절연 작업까지 마치고 3S12P 60A 아우어 용량의 배터리 팩을 완성을 했습니다. 출력 단자를 뽑았고 밸런싱 케이블 단자를 뽑아 놨습니다. 이 수축 튜브를 씌우면 더 좋겠지만 사이즈가 좀 맞지 않아서 나중에 이제 수축 튜브는 씌워 주기로 하고요. 자, 다음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배터리 팩을 이용해서 파워뱅크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상판을 연결을 하고 파워뱅크 구성을 해보는 영상까지 마무리할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이 시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터리 팩을 만들 때 최대한 좀 안전에 신경을 쓰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배터리 홀더를 사용하면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저도 어차피 배터리 팩이 필요해서 이렇게 배터리 팩 제작을 해봤으니까 혹시라도 배터리 팩 제작을 하시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제작을 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 이제 상판을 타공을 하고 배선 연결하는 모습, 그리고 최종적으로 파워뱅크가 완성되는 모습도 영상으로 준비해 볼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이 시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